안녕 얘들아. 자, 오늘이 드디어 3일째네. 생각보다 시간 잘 간다. 그치? 자, 오늘은 조금 쉬어갈 만한, 지금까지 했던 수업보다는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 근데 까탈스러워 좀. 사회문화가 원체 까탈스럽기 때문에 처음 개념을 외울 때, 개념을 정리할 때 그때 제대로만 잡아둬도 나중에 까다로운 문제들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개념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크게 신경 써야 돼. 사회화. 자, 이 사회화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 쌀밥 같은 존재야. 그래서 모든 우리 식단에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밥이잖아. 되게 쌀밥이라 뭔가 좀 임팩트가 있다기보다는 어디에다 그냥 다 나오는 게 사회화인데, 우리 사회 배우잖아, 사회. 그래서 이 사회화라는 거는 뭔가를 배운다, 가르친다, 교육한다라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사회화야. 그래서 아기들한테 아유 우리 애기 예쁘다 저 더러운 거 만지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다 사회화라는 거지. 그래서 사회화는 특별히 어렵게 묻진 않지만 그냥 뭐든지 인간이 배우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사회화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시험에 나오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사회화 구체적인 개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화 개념 중에 1차적 사회화와 2차적 사회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2차적 사회화. 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봐.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이 1차라는 의미가 붙게 되면은 나랑 제일 친한 사람들이야. 나랑 제일 친한 사람들. 2차적 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긴 하는데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수단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관계를 2차적 사회화라고 표현을 하게 돼. 그럼 1차적 사회화 대놓고 얘기할게 먼저.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1차적 사회화의 사례로 가족, 그리고 친족, 나의 친척들, 그리고 또래 집단. 여기서 말하는 또래 집단은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너네는 또래 집단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또래 집단은 아주 어린아이들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살짝 모호해서 출제는 많이 안 되는 편이야. 자, 그리고 또 지역사회. 그래서 1차적 사회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데 1차적 사회와는 나랑 제일 친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의미해. 가족, 나랑 제일 친하지. 저 엄마 아빠랑 안 친한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기본적으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 친척,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형성되게 되는 친척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태어난 지역.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적인 사회화 기간이다 라고 얘기해. 제일 친한 사람. 이거밖에 없어. 시험에 출제되는 게. 이거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줘야 돼.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 발생적이야. 자연 발생적이다. 이 말의 뜻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을 만났고 남양주에 있는 우리 가족을 만났지 내가 일부러 남양주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다라는 거. 그리고 대면적 얼굴과 얼굴을 맞대도 전혀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대면에도 굉장히 친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인격적이란 이 단어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전인격적,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다라는 뜻이야. 전인격적, 인간적인 관계다, 아주 따뜻한 관계다라는 용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돼.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기초적인 사회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우리 가족들로부터 자 숟가락 이렇게 잡고 자 젓가락질 한번 해봐 포크 이렇게 해야지 휴지는 여기 버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어른한테 인사해야지 뭐 이런 거 배우게 되죠.
뭐 친구들끼리도 같이 소꿉놀이 하면서 이것저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서로 배우게 되고 또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단은 기초적인 사회화를 형성한다라는 거. 자, 나머지 내용 교재를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2차적 사회화. 2차적 사회화는 이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회화를 2차적 사회화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종류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 빼고는 다 2차적 사회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학교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학교에 내 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내가 학교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학교죠. 그래서 학교는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은 아니고 이 이후에 형성된 그런 사회화 기관, 학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학교, 회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뭐 가족 같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실제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친한 건 아니고 이 이후에 회사 2차적 사회화다라는 거. 회사. 그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대중매체. 자, 대중매체는 유튜브, 그다음에 정규방송, 지상파, 그리고 우리가 케이블 방송 이런 것들을 다 대중매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중매체는 나랑 제일 친한 그런 매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 난 유튜브가 재밌는 것 같은데, 난 유튜브 별론데, 난 그냥 지상파가 재밌던데, 이렇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적 사회화는 이것 빼고는 다 2차적 사회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한 칸 좀 비워놓을게요. 자, 여기 한 칸 비워놓고 설명하겠습니다. 2차적 사회화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 이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인위적으로 내가 가입하게 된 거예요. 학교? 나 오남고 갈까? 진적고 갈까? 여러분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인위적이다. 그리고 나에게 전문적으로 사회화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 회사에 들어가면 이진희 씨 여기 들어와서 이거 업무 이거 좀 배워가지고 일 좀 하세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인위적이다, 전문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한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이론상 이렇습니다. 자, 이때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인데 자, 이쪽은 비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인격적은 무시한다, 인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쪽은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사무적인 관계, 어떤 목적을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 집단은 비인격적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뭐 다른 특징들은 거의 다 굉장히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잡아둘게요. 요거는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요렇게 밑줄을 쳐놓고 기억이라고 만들어 놓겠죠. 그 다음에 뭐 니은이라고 만들어 놓겠죠. 그런 다음에 자, 답지가 이제 구성되겠죠. 기억은 자연 발생적, 대면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기억은 1차적 사회화 기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니은은 인위적, 전문적인 사회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또는 이 디귿은 비인격적인 사회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문화는 개념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개념을 정립할 때 머릿속에 올바르게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비워놓은 거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자주 낚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네 한 세트로 갈게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 세 가지. 자, 왜냐면 특히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많이 낚여요. 시민단체. 자, 정당이 만들어진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이익집단은 특별한 목적이 있죠.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
시민단체는, 선생님, 시민단체는, 왠지 뭐 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금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1차적 사회화 기관에 가깝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나랑 제일 친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입해서 전문적으로 사회화를 받는 기관입니다. 한 세트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 사회화와 2차적 사회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요거밖에 없어요. 출제되는 게. 그래서 이걸 알고 있고 이 학교, 회사, 대중매체는 정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단어들이 바로 1차적 사회화 기관의 특징이다. 그리고 요런 단어들, 특히나 전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요 단어가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편이니까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개념을 배울 거냐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식적 사회화, 비공식적 사회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은 뭐냐면 아예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이 바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설립 목적이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기관이에요. 반면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원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원래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이 따로 있는데 뭐야? 사회화도 함께 사회화를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공식적인 사회화는 아예 처음부터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원래 목적은 따로 있는데 이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화도 같이 이루어지네. 누군가에게 사회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병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의 사례가 너무 중요해요. 이 사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은 이 사례가 딱 제시가 됐을 때 약간 티가 나요. 뭐냐면, 자, 사회화를 대놓고 시키려고 만든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우리 배울 학자, 한자로 배울 학자, 한자로 가르칠 교자, 한자로 기를 육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좀 확 나는 게 누구냐면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것들 있죠. 자, 수많은 것도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것들. 자, 이 학교는 대놓고 학생들에게 뭔가를 배우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학교라고 붙으면 이거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교육원, 땡땡 교육원.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훈련원. 수능에 출제된 것들만 정리를 좀 해봅니다. 뭔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훈련원. 여기는 안 적었지만 유치원 다 같아요. 유치원. 자, 그래서 훈련원. 또 연수원. 자, 물론 여기는 학자, 교자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뭔가를 연수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역시 티는 좀 안 나지만 군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군사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게 군대죠. 그래서 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너무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패턴이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놓고 기억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땡 오답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는 학자, 교자, 뭔가를 가르쳐 준다라는 뉘앙스가 단어에 있으면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볼게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학원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근데 수능에는 학원이란 단어가 나오기 좀 어렵겠죠. 학자 이런 거 들어가면 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 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원래 목적이 따로 있는데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 구성원에게 뭔가를 사회화,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볼게요. 자, 회사. 그래서 왜요? 회사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원래 목적은 이윤 추구. 이 회사, 삼성전자, LG전자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자,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진희 씨 이것 좀 배워가지고 이거 업무 좀 하세요. 이진희 씨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설립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지식과 정보를 자꾸 가르쳐주는 사회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 뭐 인간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또 뭐가 있냐면은 회사도 있고 뭐 또 이거 봐요.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게 있는데 대중매체, 유튜브 그리고 지상파 채널 그리고 뭐 공중파 케이블 뭐 이런 것들 다 대중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 대중매체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MBC도 뭐 대중매체고 유튜브 과연 유튜브가 순수하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걸까? 아니죠. 이것도 이윤의 목적이죠. 어떤 이윤이 목적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정보를 주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 자꾸 사회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매체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디귿이라고 돼 있으면 대중매체 비공식적이에요. 무조건 비공식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위쪽에 저거 한 번 더 끌어올게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얘네 한 세트로 다닙니다. 선생님, 시민단체도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알려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자, 정당도 사람들에게 뭐 정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당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정치적인 정보를 주게 되고 정당원들을 이 부수적으로 하는 거지 원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이 원래 목적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 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어요. 왜 그러지? 버스 운전사들이 진짜 힘들구나.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 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데 시민단체도 공익을 추구하려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원래 공익을 추구하려는 게 목적이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유용한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화도 시켜주고 뭐 다양한 정보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공식적 사회와 비공식적 사회와 1차적 사회와 2차적 사회와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제시문에 얘기했죠. 제시문에 여기저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박아놓고 요렇게 자 디귿에 하나만 할게요. 디귿에 이제 대중매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답지 중에 하나가 대중매체. 디귿은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땡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기역에 시민단체라고 적혀 있어요. 시민단체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된다. 땡 아니죠. 비공식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은 나랑 제일 친한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아주 가까운 사람들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그 이후에 어떤 수단적인 인위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정말 이 유효가 많아요. 수단적이다, 인위적이다, 목적적이다 등등등 시험에 유사한 단어들이 살짝 변형돼서 출제가 되지만 티가 나요. 다만 이 단어는 반드시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아까도 했지만 학자, 교자 들어가 있다 싶으면 무조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단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훈련시킨다, 뭐 연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헷갈리지 말고 공식적이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에서 애들이 회사 대중매체 거의 요거밖에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놓친 거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교재 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개념 3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화의 종류에 먼저 첫 번째 사회화의 종류 가끔 나와요. 자, 제사회화 이런 거. 자, 제사회화는 여기 제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사회화.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 배웠던 사야가 아니라 뭔가를 다시 배우는 건데, 자,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여러분 군대 가요.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일상생활이랑 많이 다르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군대 같은 거 다시 군인으로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회화는 자, 제시문 안에 다시 배운다, 새롭게 뭔가를 배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시험에 출제된 사례로는 자, 60대 노인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교육. 자, 60대 노인들이 원래 잘 익숙치 않았던 스마트폰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사회화는 제시문에 다시 배운다, 새롭게 배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아, 제사회화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무슨 개념이 있더라. 두 번째 개념은 이제 얘기사회화. 요거는 단어만 잘 잡아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아주 깔끔해요. 자, 얘기사회화. 얘기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예상문제집. 야, 너 이거 사회문화 예상문제집 풀어봤냐? 자, 얘기사회화라는 거는 미래의 상황을 예상을 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이런 거 있겠죠. 자, 뭐 시험에 출제된 사례. 내가 이제 신부 수업을 받는 거. 아직 신부가 아니잖아. 근데 막 내가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미리 뭐 요리하는 것도 뭐 학원도 좀 다녀보고 이런 거. 신부 수업 받는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내가 미래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미리 뭐 교육학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얘기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미래를 예상해서 미래에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할 걸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거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얘기사회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탈사회화라는 개념은 역시나 여기 탈자가 있죠. 탈자. 내가 기존에 배웠던 거를 벗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버린다. 자, 왜냐면 탈사회화, 내가 기존에 배웠던 걸 벗어버린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이민을 간 사람이, 자, 지금 요거 조금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많이 다르겠죠. 그쵸? 그러면 기존 한국에서 갖고 있던 그런 문화적인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다 버리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재사회화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탈사회화는 기존에 배웠던 것을 버린다, 기존에 배웠던 것을 벗어버린다, 뭐 이런 개념인데 탈사회화 후에는 대부분 재사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꽈서 내진 않고 포인트가 뭐냐면 제사회화, 제시문에 뭔가를 다시 배운다, 새롭게 배운다, 제사회화, 미래를 예상해서 제시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 탈사회, 기존에 배웠던 것을 다 버리고 라는 개념이 있으면 탈사회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우리 PDF 파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